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지난번에 함께 해주셨던 유 대표님과 이제 2020년에 과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네. 또 대표님 워낙 전문 분야이니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네. 오늘은 내가 질문을 이걸 네. 너무 하고 싶어. 이 질문지가 네. 나한테 온 질문인데 네. 근데 제가 교수님께 드려야지 하고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고 네. 준비하면서도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국내파가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 국내파로 유명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역으로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를 모델로 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왜냐면 저처럼 노력을 하기가 사실상 이게 직업이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국내에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건 저는 조금은 약간 허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인의 위치에서 사실 국내파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도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한다라는 기준이 뭔지를 세우고 그 확립된 기준에 맞춰서 하실 때 필요한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저도 약간 유 대표님이랑 그런 부분 생각이 좀 같은 것 같아요. 일단 집 방구석에서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좀 부딪혀라 제발, 이런 말씀을 저는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서비스도 워낙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기 딱 켜면 바로 원어민 선생님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양적으로 내가 잘하고 싶은 기준에 닿을 때까지는 좀 이렇게 쏟아붓는 그럼 적극성,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좀 문화적인 것들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변 환경을 다 영어로 둘러싸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뭐 어떻게요? 핸드폰 세팅을 영어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사람들이 대화할 때 쓰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셜미디어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유머도 좀 보면서 감각도 키우고, 영화를 볼 때 감상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좀 봐라,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자면 너무 많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동하는 거를 한두 가지 실천하는 게 국내파 영어를 잘하게 되는 이제 걸음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험용이나 문법용이나 이렇게 따로 공부는?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토익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본인 관심 분야가 그쪽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영어도 이제 일단 관심을 가지고 네. 잠깐 기간을 두면서 네. 당장 뭐 점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좀 방법.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해왔는데, 네. 각자 이제 목표에 맞는 그런 체험 위주의 학습을 좀 이렇게 조금씩 아름아름 꾸준히 해나가면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체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오감을 다 이용하고 경험을 직접 해서 몸으로 배우는. 네. 그래서 자기 핸드폰 세팅을 받고 나 이거 처음 들었잖아요. 되게 신기해. 그래서 이런 이제 주변을 다 영어로 바꿔주고 그런 노력들. 네. 단점이 있어요. 요거 하면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영어로 기사님한테 뜹니다. 그럼 이제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한국 영어 학습자들은 이것 때문에 영어 공부 실패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콕 집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 완벽하려고 해요. 아하. 완벽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명사를 공부하면요,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집합명사, 사람에서 사물명사, 수성명사, 군진명사 이러면서 명사를 아주 끝장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동사에 들어갑니다. 자동사, 타동사, 일형식, 이형식, 오형식,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명사 까먹었네? 다시 명사로 돌아와요, 챕터 1로. 그래서 모든 책을 지금부터 들어서 보세요. 앞에 50페이지만 까마실 거예요. 왜?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은 페이지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영어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언어 공부라는 건 이렇게 실력이 타원형으로 느는 거거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래서 한 번에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 공부라는 건 이제 학습 그래프가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가볍게 다 이해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 30%의 명사 이해했어. 하지만 팔꿈살을 다 돌고 와서 자 이제 70% 이해했어. 다시 한번 돌고 와서 아 이제 100%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끼리가 있죠? 장님이 있죠? 자 코리를 잡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이러죠? 네, 여러분들은 명사를 잡고 영어는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벽하려고 너무 하시는 공부 습관 이거 자체가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하는 그런 좀 우리나라의 공부 습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아카데믹하다는 거죠. 네, 입시 위주의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위주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근데 이게 실용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공부로는 접근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이죠. 네. 한 80%의 분들이 실용 목적이 아닌 시험이나 폐계 개념으로 네. 네,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실용 목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하셔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해본다든지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실패 이유죠. 두 번째는 언어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시는 게 접근 방식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언어는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 읍스. 이거는 거의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자면 이렇게 체화가 되면서 표현 하나가 이런 표현 하나가 아 저거 어떨 때 썼어. 이런 게 기억과 체험과 이런 경험에 우러나서 나오는 게 언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로 나오는 게 그래서 학문적인 접근을 하신다는 거. 네. 대표님 저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문법책이나 영단어책을 보지 말아라. 또 영자신문을 보지 말아라. 사실 그러면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네요. 아니 사전 이거는 사전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어휘책을 보면 A, B, C, D 순서로. 네. 그럼 사전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는 건데 어휘를 공부한다는 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어휘책으로 접근하시다 보니까 영어 어휘가 상당히 어렵죠. 그쵸. 그 A, B, C, D 순서로 강제로 외우게 해보세요. 100개 다 외웠어. 자고 나면 20개만 남는 게 원래 영어 단어 암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가다에 가까운 공부, 어휘책 같은 경우는 네. 이건 노가다다. 완전히 70년대 아니면 일제시대 영어 공부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어휘책의 문제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휘책의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 있지 않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를 위한 코스들을 보면 어휘가 정리가 주제별, 카테고리별 아니면은 연관어, 동의어, 아니면 단위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묶으면서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하면서 어휘책들이 이제 출간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어휘책은 그냥 사전을 축약한 아주 단순무식 노가다 영어 공부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어휘책에 나왔던 문화가 그러하다 보니 그래서 아쉽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단어 공부해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단어 공부만 따로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휘하고 읽기하고 독해하고 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100단어를 갖고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겠죠. 네. 읽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200단어가 되죠. 그럼 200단어씩 읽고 200단어씩 쓸 줄 알게 되면 또 더 모르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300단어를 외우겠죠. 이렇게 이제 어휘 요만큼 올라갔어? 아 그러면 리딩이 요만큼 올라갔어. 그럼 쓰기가 요만큼, 라이팅이 요만큼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거지. 어휘 혼자 이렇게 수직상승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자꾸 쪼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영어의 어휘를 기본을 놓고 얘기하자면 어휘의 공부 방법은 상당히 많죠. 스토리텔링 방법도 네. 있고요. 이제 스토리텔링이란 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 속에서 단어를 풀어내는 그러면 이제 체감이 많이 되니까 네.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혹은 단어를 공부할 때 일기를 쓰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단어가 뭔지를 그때그때 암기하시면 필요에 의한 암기는 저장이 단기 저장소와 장기 저장소가 있어요. 기억의 저장소는. 근데 ABC 순서
ABCD 순서대로 외우시면 단기 저장소에 머물러요. 이틀에서 일주일밖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단어가 필요해. divorce. 이혼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어. 그러면 이 단어는 장기 기억에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지 않더라도 한 2년은 여유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습법에 의해서도 보면 이게 어떤 상태에서 암기를 했냐에 따라서 의미 없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공부가 노가다 삽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주일짜리 기억 장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일기를 쓰는데 이 단어가 필요해 라고 해서 내가 그 단어를 찾아서 외웠어.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 기억. 그래서 하루에 20개를 외워도 똑같이 A라는 사람은 20개를 외워서 다음날 2개가 남는데 B라는 사람은 5개를 외워서 5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개수상으로 맨 처음에 공부는 A가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네. 결국 그게 쌓여서 누적되는 건 B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저는 어휘가 라이팅이나 리딩과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상 체험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할 말에 필요한 단어들, 아니면 쓰고 싶은 글에 필요한 단어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거꾸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기억의 장소가, 저장 장소가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학습법상. 이건 학습 이론에도 있는 거니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피킹하고 네.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을 놓고 얘기하자면 토익의 리스닝을 뒤집으면 토익의 스피킹이 돼요. 퀘스천이. 파트 1 그림 놓고 설명하기. 그 그림 어디 있어요? 파트 1에 보면 있어요. 그게 따로 공부하시거든요. 저 지금 완전 깨달은 생각.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따로 공부하시면 그만큼 2배의 시간이 드시는 거예요. 공부를 챕터 1부터 무조건 머리 박고 하지 말고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범위를 잡은 다음에 나눠보세요. 그래서 나눴을 때 공통점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공부의 순서를 정해셔야지 무슨 공부든 간에. 무조건 주어진 가장 두꺼운 책을 사서 챕터 1부터 시작하시면 나는 어딘지, 난 누군지, 이 책은 어디서 온 건지, 이 챕터는 갑자기 왜 나왔는지, 자고 일어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연결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서 계획이라는 건, 공부의 계획이라는 건 정말 난 오늘 200단어 외워야지 이런 게 공부의 계획이 아니라요.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넓이는 얼마야, 뎁스는 얼마야, 그리고 분야는 얼마야, 공통점은 뭐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뭐야, 이런 거를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게 공부의 계획이지 12시부터 2시까지 공부해야지 이게 공부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는 그런 법부터 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왜? 우리 공부법, 우리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 출간돼 있는 거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가끔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화를 내다가도 그래, 니네 잘못은 아니지. 이제 그러면서 혼자 막 수습을 해요. 야,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것도 몰라? 이거 또 틀렸어? 막 화가 나다고도. 그래, 그렇게 공부한 게 너희 잘못은 아니니까. 이제 진정을 스스로 하죠. 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건 조금 더 약간 일반적인 학습자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시험 준비하는 조금 더 어린 학생분들도 이런 조언을 딱 담아서 귀담아 들으면 항상 그런 것 같거든요. 무슨 이렇게 막 색깔별로 책이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어학원에서 나오는 이런 책들을 이렇게 약간 하나씩 약간 정복하듯이 막 이렇게 영차영차 막 이렇게 끝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이렇게 정돈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이 그림을 LC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가면 되는구나. 스피킹할 때. 파트도 그대로 가고요. 파트 4 연설문, 스피치, 토크 이것도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걸 질문자하고 대답자 입장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 똑같고요. 필요한 센텐스, 필요한 구분 똑같습니다. 스피킹하고 리스닝하고 뒤집으면. 좀 이렇게 학생분들 시야를 좀 넓혀서 이렇게 한 번에 싹 이렇게 탐구하듯이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